오늘의 이야기, 예수가 되고 싶어 죽음을 선택한 남자. 2011년 4월 25일, 중년의 남성이 높고 가파르기로 유명한 문경시 가은읍에 있는 둔덕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는 캠핑을 하듯 등에는 커다란 가방을 메고 있었고 양손에도 한가득 짐이 들려 있었습니다. 4월이라 많이 덥지는 않은 날이지만 무거운 물건으로 인해 남자는 온몸이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한참을 둔덕산 8부 능선을 따라 올랐습니다. 사람이 자주 찾지 않는 능선의 끝자락에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채석장이 있었습니다. 둔덕산은 특이한 암석 제형이 있었는데 고모치 혹은 고모제로 불린 채석장으로 사용됐던 곳이었습니다. 90년대 말 폐장된 후 10년 넘게 사람이 찾지 않은 채석장으로 봄꽃이 아름답게 핀 산의 절경과는 다른 묘한 공허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적당한 장소에 텐트를 치고 주변을 살펴봅니다. 마치 자기가 숨겨놓은 것들을 찾는 것처럼 주변을 살피던 남자는 한쪽 구석에 커다란 나무를 찾아 채석장 앞쪽으로 옮겨놓습니다. 모닥불로 쓰기에는 다소 큰 성인 크기만한 나무를 들어 채석장 앞으로 옮긴 남자는 산을 오르느라 피곤함에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는 일찍 잠을 청합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둔덕산을 매섭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 버려진 채석장 앞으로 부는 바람 소리는 마치 서글피 우는 귀신의 울음 같았습니다. 2011년 4월 26일 화요일, 이른 아침부터 망치질 소리가 둔덕산에 울려 퍼집니다. 쾅쾅 소리는 채석장 쪽에서 들렸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채석장은 인부들이 일을 하듯 나무에 부딪히는 소리와 산과는 어울리지 않는 드릴 소리 등이 어우러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채석장 앞으로 커다란 십자가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성인 남자 키 정도 되어 보였고 아래는 나무를 덧대어 십자가가 넘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을 하여 사람이 매달려도 쓰러지지 않을 만큼 견고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큰 십자가 양쪽으로는 작은 십자가 2개가 큰 십자가와 함께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들을 만든 사람은 어제 산을 오른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중년의 남자는 자신이 만든 십자가를 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무릎을 꿇고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4월 27일 수요일, 남자의 기도는 다음날 새벽이 되도록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남자의 기도 소리가 멈추고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랜 시간 기도로 인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던 남자는 자신의 텐트에서 무언가를 한가득 가지고 십자가로 돌아옵니다. 남자는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결심을 한 듯 텐트에서 가지고 온 것들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남자가 내려놓은 가방 안에는 커다란 몹과 흉기, 가시관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남자는 십자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 십자가 앞쪽에 거울을 가져다 놓습니다. 거울의 위치를 확인한 남자는 바닥에 놓여있던 가시관을 머리에 착용하고 십자가를 등지고 섭니다. 잠시 생각을 하던 남자는 주저앉아 바닥에 놓여있던 커다란 못을 들더니 자신의 발에 대고 망치로 내려치기 시작합니다. 망치가 남자의 발을 칠 때마다 남자의 몸은 움찔거리고 커다란 못은 남자의 살을 뚫고 조금씩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둔덕산 산자락으로 남자의 신음과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딱딱 울리던 망치 소리가 멈추자 남자의 두 발은 십자가 바닥에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쭈그려 앉아있던 남자가 상체를 일으켜 십자가를 등진 형태로 일어섭니다. 남자의 손에는 어느새 망치 대신 흉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남자는 호흡을 크게 한 번 한 다음 자신의 옆구리를 흉기로 찌릅니다. 헉, 짧은 신음소리와 함께 남자의 옆구리에서는 새빨간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남자는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란 듯 흉기를 바닥에 던지곤 옆에 걸어놓았던 손드릴을 들어 검지와 중지 사이를 드릴로 뚫습니다. 드릴 아래 살이 뒤엉켜 피와 살이 여기저기 튀었지만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드릴로 본인의 손에 구멍을 내었습니다. 손을 드릴로 뚫게 되면 근육과 인대가 다쳐 손을 움직일 수가 없지만 남자는 의학 지식이 있는 것처럼 근육과 인대뼈의 손상이 적은 부위를 선택하여 구멍을 뚫었습니다. 남자의 왼손에 작은 구멍이 나자 반대손도 같은 위치에 드릴로 구멍을 냅니다. 남자가 움직일 때마다 찌르는 듯한 고통이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남자는 힘든 몸을 움직여 십자가에 미리 메어 놓은 고리끈에 본인의 손을 넣어 자신의 몸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리곤 자신의 구멍난 양쪽 손을 십자가에 미리 박아둔 못에 끼웁니다. 십자가에 두 손이 걸리는 걸 확인한 남자는 이제야 비로소 안심을 하며 미소 짓습니다. 그리곤 또다시 기도를 합니다. 5월 1일 일요일, 이제 완연한 봄꽃이 핀 둔덕산을 경찰들이 다급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경찰들의 목적지는 둔덕산에 위치한 채석장이었습니다. 채석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이 기괴한 현장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웬 중년의 남성이 십자가에 매달린 채 채석장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모습은 마치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린 모습을 연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중년으로 보이는 남자는 하얀 속옷만을 입은 채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힌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린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옆구리의 상처는 로마 병사가 예수를 칼로 찔러 피를 흘리는 모습을 재현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예수와 같이 십자가에 걸린 강도 2명을 상징하듯 남자가 매달린 십자가 옆으로 작은 십자가 2개도 같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십자가 앞에는 로마 병사의 채찍으로 인한 고문을 표현하려는 듯 청테이프가 감긴 밧줄도 놓여 있었습니다. 이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 만큼 너무 유명한 모습이었으나 상상만 하던 모습이 실제 눈앞에 펼쳐지자 경찰들도 이 상황을 쉽사리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주변에서 남자가 적은 메모로 보이는 종이를 발견합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로마 병사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조롱하며 했던 말이었습니다. 사건 현장이 마무리되자 경찰들은 혼자서는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맞이하는 건 힘들다고 보고 타인에 의해 살해된 뒤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라 생각하고 수사를 진행하였지만 국과수의 감식 결과 등을 통해 최종 자살로 결론 내리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당시의 엽기적인 사건으로 많은 보도가 되면서 사람들 또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면서 사건을 단순 자살로 처리하려고 하는 경찰들을 향해 수사를 대충하여 단순 자살로 처리한다는 비판을 하였지만 국과수에서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시범을 보이면서 최종 자살로 결론 지어집니다. 이후 여러 매체에서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면서 몇 가지 상황에 대해 공개가 되어집니다. 우선 중년의 남자는 57세의 택시기사였으며 당시 사입이 종교 등에 빠졌다는 여러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택시기사 김 씨는 교회조차 가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상을 선물하기도 하는 듯 종교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인물들의 말과는 다르게 김 씨의 집과 사고 현장의 텐트 등에서는 십자가의 설계도와 성경책 그리고 의학서적들과 혼자서 십자가에 매다는 방법 등이 적힌 메모 등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김 씨가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김 씨는 시신이 발견되기 5일 전부터 문경에 내려와 여러 물건 등을 구입하는 모습이 CCTV 등에 잡혔고 문경으로 내려오기 전 택시와 집 등 자신의 주변을 모두 정리한 뒤 가족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나머지 금액은 기부를 하고 문경으로 내려온 걸로 밝혀집니다. 그리고 당시 김 씨의 시신을 처음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한 주 씨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주 씨는 우연히 김 씨의 시신을 발견한 뒤 전화가 되지 않자 산을 내려온 뒤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을 시신까지 안내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사에서 최초 신고자인 주 씨가 다른 닉네임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사진 등을 본인이 운영하는 커뮤니티에 예수의 죽음에 대한 내용으로 글과 함께 자신의 목격담을 올리면서 김 씨의 자살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 씨는 당시 우연히 시신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우연히 발견한 것 치고는 시신에 대해 자세히 관찰을 한 점과 당시 창원이 연고지인 김 씨가 아무런 연고가 없는 문경까지 온 이유에 대해 조사하던 중 김 씨가 활동하던 커뮤니티에서 채석장 위치를 알려준 사람이 주 씨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당시 김 씨와 같은 커뮤니티에서 활동한 주 씨는 김 씨에게 둔덕산 채석장 위치를 알려준 것은 맞지만 이 채석장을 알려준 시기는 사건이 발생하기 3년 전이었고 이후 김 씨와는 어떠한 연락도 한 적이 없다는 게 확인되면서 주 씨의 주장인 우연히 김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진술 외의 증거를 찾지 못하여 주 씨는 용의 선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당시 주 씨가 김 씨의 시신을 발견한 것에 대해 여러 의문이 있었지만 주 씨의 조력에 대한 흔적이나 주 씨가 이 사건에 연관된 증거 등이 없었기 때문에 우연히 주 씨가 김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진술은 인정이 되었고 사건은 김 씨 혼자 행해진 자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김 씨의 사인은 출혈로 인한 것으로 사건 초기에 판단하였으나 국과수 검사 결과 최종 사인은 과다출혈이 아닌 십자가에 고정되어 있던 줄에 의해 목이 졸려 질식사한 걸로 판명됩니다. 또 김 씨는 사입이나 기타 종교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혼자만의 믿음이었다고 합니다. 추후 국과수 등에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시연하면서 타살에 대한 이야기들은 줄어들게 됩니다. 김 씨의 이 십자가 사건은 아무리 믿음이 절실하였다고 하지만 그 고통을 참으면서 본인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린 행위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김 씨가 자신을 예수라고 생각하였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스스로 예수라 생각하고
자신은 부활을 할 거라는 믿음으로 자신과 예수를 동일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혼자 신앙 공부를 했고 거기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자신을 예수화한 거였을까요? 오늘은 문경 십자가 자살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내에서 드문 사건이긴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러한 십자가에 매달린 종교 행사 등이 있다고 합니다. 필리핀 등 몇몇 나라에는 예수의 고통을 경험하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거나 아님 십자가에서 김 씨와 같은 최후를 맞이하는 일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 김 씨가 이러한 것을 보고 모방하지 않았겠냐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김 씨 말고는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상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안녕.